오게는 계획수행의 관건적인 해인 올해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명확한 진로를 명시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제5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중요 대상들이 연속 준공되어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있는 속에 신의주 화장품 공장 봄향기 연구소가 훌륭히 일떠서 준공됐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체 107 2018년 6월 신의주 화장품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공장에서 연구소와 분석소를 잘 꾸려놓고 화장품 공업을 생산과 과학기술이 밀접히 결합된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으며 몸소 설계 형성안도 지도해 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도 풀어주시었습니다.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자재들을 선행시키고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짧은 기간에 건설을 완공했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명대 위에서 훌륭히 건설된 신의주 화장품 공장 봄향기 연구소 준공식이 26일에 진행됐습니다. 평안북도 당위원회 비서 주철남 동지, 관계부문,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사를 신의주 화장품 공장 지배인 김혜영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고 계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은정 어린 손길 아래 태어난 현대적인 봄향기 연구소는 당의 뜻을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려는 공장의 전체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토쟁이 하나온 충성과 애국의 창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일떠선 봄향기 연구소를 돌아봤습니다. 연구소가 일떠섬으로써 화장품 개발과 도안 및 설계, 생산 공정의 현대화, 제품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인민들의 미적 정서와 시대적 요구에 맞게 우리나라 화장품 공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각지의 많은 단위들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도본 국제선연단 야영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후대관이 집대성되어 있는 룡도업적 단위답게 사상교양 고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서 교직원들과 청업원들이 일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야영활동 보장과 야영소의 정상관리 운영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후대 교육 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온 성도본 국제선연단 야영소에 얼마 전 3중 용예의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원산 통신기계 수리 공장에도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된 다음 표창장과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되고 모범적인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삼지연 불죽 음료 공장에도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된 다음 표창장과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되고 모범적인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이어서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신의주 가방 공장에도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된 다음 표창장과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되고 모범적인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이어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전염력이 강한 변이 비루스들의 확산으로 해서 악성 전염병의 새로운 파동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이미 전에 전문가들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계절성 독감과는 달리 1년에 2 내지 3번의 감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새로 나타나는 변이 비루스들이 사람들을 재감염시키는 능력이 높은 데 대해서 우려한 바 있습니다. 실제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수백 개의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아용들의 전파로 재감염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한 번만 감염됐던 사람들에 비해서 재감염자들 속에서 사망과 입원, 심각한 건강상 문제들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남조선에서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악성 전염병의 재감염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새 변이 비루스에 의한 재감염 시 처음 감염됐을 때보다 사망 위험이나 중증화 가능성이 2 내지 3배 높다고 합니다. 23일 하루 동안에만도 7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지난 9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중증 환자 수 역시 534명으로서 지난 한 주일 동안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해 1월 남조선에서는 악성 전염병의 재감염률이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들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질병예방통제센터가 밝힌 데 의하면 현재 시에서 유행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들은 BF.7과 BA.5.2라고 합니다. 센터는 악성 비루스의 계속되는 변이와 면역력 저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안에 사람들이 또다시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비루스의 변이 규칙을 찾아내고 변이 그루들을 조기에 식별하고 발견하기 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변이 비루스 전파에 대처해서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보호 조치를 계속 취하여 2차 감염이나 여러 차례의 감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8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6,318만여 명, 사망자는 669만 7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녹색 에너지를 개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 광범하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깨끗하고 효율적인 수소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발열량이 높고 연소 생성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없으며 원천이 풍부한 것으로 해서 오늘날理想적인 에너지로 공인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콕스 대신 수소를 이용하는 강철 생산 공정을 확립했다고 합니다. 현재 공장의 생산 규모는 200톤밖에 안 되지만 2026년에 가서는 한 해에 135만 톤의 강철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수소 전지를 동력으로 하는 화물 운반차를 제작했습니다. 적재량이 7.5톤인 이 화물 운반차는 한 번 충전해서 50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제작자들의 말에 의하면 수소 전지는 리튬 전지보다 방전 시간이 훨씬 더 오래기 때문에 리용 가치가 크다고 합니다. 수소 전지의 이러한 우점은 무인기 제작 분야에도 적극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수소 전지를 이용해서 의약품을 실어 나르는 의료용 무인기를 개발했는데 정전의 무인기보다 비행 시간과 짐 적재량 등 성능 지표들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운수 수단들에 대한 개발과 생산이 보다 적극화됐습니다. 2050년까지 룡탄소 목표를 세운 어느 한 나라에서는 2028년까지 30개의 좌석을 가진 상업용 전기 비행기 제작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많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반 동력 보트 대신 전기 동력 보트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의 생존과 관련되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낮에는 비교적 온화했지만 새벽과 아침에는 조금 추운 날씨였습니다. 아침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령화 16.6도로서 어제보다는 2.6도 더 낮아졌지만 낮 최고기온은 0.6도 높아진 것으로 해서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는 어제보다 더 커졌습니다. 최근에 아침에는 기온이 낮아서 아주 춥고 또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 것은 이 찬대류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땅 겉면에 덮인 눈에 의해서 새벽과 아침이 복사랭각이 매우 심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레 31일경까지는 낮 동안은 햇빛 침률이 높아지고 바람도 약해서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 정도로 유지되면서 새벽과 아침에는 약간 추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령화 10도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을 때 야외 활동 과정에 동상을 입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추위에 의해서 감기나 기관지염을 비롯한 호흡기성 질병이 쉽게 걸릴 수 있으므로 매일 정상적인 운동과 함께 저녁 잠자기 전에 더운 물로 발을 씻은 후 발안마를 해주면 피순환이 잘 되게 하고 면역 기능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백두산 지구를 비롯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장려를 비롯한 황해남도 서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고 단촌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령화 2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5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황해남도 남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밤에 지형의 영향으로 약간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8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령화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 조선 소위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